이게 어린 성장기에 이제 이런 리딩을 이렇게 편법을 써서 막 챗GPT를 계속 써서 요약본만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은요,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고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제 저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일의 그 숙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아니면 성적을 잘 받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요. 저는 고통은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고통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긴 책을 읽을 때 좀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냥 그걸 참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리딩 컴프리hen션 스킬이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그런 챗 GPT나 그런 제너레이티브 AI는 거기는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n today's Lion Academics. 두 분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퍼드 로스쿨 다니고 있는 라이언 아카데미의 헤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웨스턴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리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리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이번에 지금 이제 어쨌든 해나쌤은 이제 그 스탠퍼드 로 1학년을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진쌤은 이미 1학년을 끝내보기도 했고, 제가 이걸 왜 만들고 싶냐면 로스쿨을 다니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리딩을 할까, 그리고 무엇을 배울까,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 리딩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 걸까, 이런 거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진쌤은 이제 1학년을 마쳤기 때문에 1학년의 라이프를 알게 되는데, 아무래도 로스쿨은 1학년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로스쿨 때는 1학년 때는 어떤 걸 위주로 배우나요, 해나쌤? 네, 이제 제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제를 이제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년을 이제 3학기로 나누고 있고, 첫 학기에서는 이제 Contracts, Torts, Civil Procedure, 그리고 Legal Research and Writing이라는 과목들을 듣고요. 두 번째 학기에서는 이제 Criminal Law, Constitutional Law를 듣고, 세 번째 학기에서는 property를 듣는데 이 외에도 elective를 중간중간 넣고, 그게 이제 1L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되게 많은 거를 한 학기 때 듣게 되는 거라서,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의 로스쿨하고 같이 비교하면 보면 더 이해가 하기 쉽겠네요. 그러면은 진쌤은 이제 1학년 마치니까 좀 꽤 되긴 했는데, 1년 동안에 어떤 걸 좀 많이 들었나요? 네, 보통 헤네쌤하고 비슷한 과목들을 들었는데요. 제가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제 1학년 때 듣는 과목들은요, 총 보통 그 bar exam에서 나중에 보는 그 필수 이제 그런 코र्스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헤네쌤과 더불어 저도 이제 civil procedure, torts, 그리고 criminal law, 그리고 contracts, 그리고 legal writing을 들었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onstitutional law, 그리고 property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 civil procedure, 이건 뭐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Civil Procedure는 뭐 한국어로 바꾸자면 민사소송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되게 쉽게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이 civil procedure를 할 때 그 과목에서 리딩이 좀 많이 나오나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에서 가장 많은 리딩이 어사인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진쌤은 어느 정도의 리딩을 이 당시에 했던 걸로 기억하세요? 제가 들었을 때 그 civil procedure는 일주일에 3번 들었었고요. 총 1시간씩이었는데, 제 기억에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장에서 30장 정도를 매번 읽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구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어려운 리딩인 거잖아요. 네. 단순한 리딩이 아니라. 그거 30장이 있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나요, 해나쌤?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목이 좀 특히나 많은 편이었는데요. 저는 최소 50에서 60장을 어사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데 한 평균 2-3시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리딩이 막 10시간 이렇게 많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딥하게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은 거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읽는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조금 이제 브리프라는 것도 하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럼 다음 과목들은 뭐냐? 컨트랙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에서 듣게 되면 컨트랙. 그럼 이 컨트랙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듣는 건가요, 진쌤? 네, 컨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약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도 될 수 있고, 뭐 비즈니스 투 그냥 individual human being,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개인하고 그 비즈니스의 그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그 계약법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UCC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릴레이션십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울 때
여기서 이 과목에서도 리딩은 한 어느 정도의 좀 양이 되던가요? 제 기억으로 뭐 해나스는 다른 경험이 있을 수 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civil procedure보다는 그 contract가 조금 더 리딩 양은 적었는데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UCC라는 그 contract provision이 있는데 그거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UCC에 그 스태튜트가 있고 그럼 거기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약간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양보다는 이게 그게 어떻게 어플라이 되는지 저는 거기에 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왔을 때. 그럼 해나 쌤은 이거 왔었을 때 컨트랙트 이거 할 때 리딩이 어떤 리딩을 좀 이렇게 하시게 됐던 것 같으세요? 양이 많았나요? 네, 이제 저도 비슷하게 좀 다른 수업들에 비해서는 여기서는 좀 양은 적은 편이었는데요. 뭐 하루에 평균 뭐 20장 이 정도였는데 UCC도 읽고 그리고 뭐 restatement라는 또 다른 뭐 그런 법들도 읽고 특히 케이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읽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리드 읽는데 그냥 좀 약간 각 잡고 읽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네요. 자, 그럼 톨트는 어떤 과목이었어요? 토일즈는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불법행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게 이 수업에서는 의도적인 불법행위와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은 불법행위로 나뉘어서 공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럼 여기서도 리딩이 많았나요, 진쌤? 톨츠 같은 경우도 저는 리딩이 많았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어. 전 오히려 이 리딩의 양보다는 이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게 저는 로스쿨을 다닐 때 그냥 지금까지 읽었던 것들과 조금 더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제 케이스 러를 많이 읽다 보니까요.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수프림 코트 저스티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룰링을 하면은 간혹 가다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되지? 약간 그런 것들이 항상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리딩 양보다는 그래서 so what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 지문에 대해서 so what 이렇게 네.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읽고 나면 수학처럼 뭐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뭐 civil procedure도 그렇고 뭐 torts도 그렇고 contract는 조금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to some extent 약간 그런 걸 읽으면요 약간 항상 약간 좀 찝찝한 느낌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약간 해나 쌤은 어떠셨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저와 제 친구들이 좀 흔하게 얘기했던 것이 civil procedure나 뭐 contracts는 조금 더 알고리즘 같은 형식의 법이었다면 토일즈는 좀 더 그것보다는 좀 깊게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항상 저희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쌤과 비슷한 그런 경험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좀 이해가 쉽게 되네요. 진쌤, 그럼 크리미널 러는 뭐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요? 네, criminal law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ivil procedure, 그러니까 민사소송법과 다른 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도 리딩이 좀 많았나요? 네, 그 criminal law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그 리딩은 많았는데요. 근데 저는 리딩 그 계약법과 같이 contracts와 같이 이제 미국 그 criminal law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마다 이제 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MPC라는 이제 그런 스태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common law가 있는데 이거에 약간 그 intersection 그리고 어떻게 그런 relationship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순수 리딩보다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해석과 그러니까 읽는 게 좀 약간 뎁스가 좀 많이 틀린 것 같긴 하네요. 맞아. 네. 자, 그러면 이제 constitution law 이런 거 할 때 해나 쌤, 이건 뭐에 대한 법인가요? 네, 이제 constitutional law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이 constitution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헌법을 좀 읽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defined, 그러니까 되게 맞는 글을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읽음으로써 어떤 리딩에 대한 그 선생님의 그 능력이 좀 달라지는 걸 좀 느끼셨나요? 저는 아직 안 들었어요. 진쌤을. 저 같은 경우는 컨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뭐 줄여서 이제 컨러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리딩도 양도 많은데요. 이게 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전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약간 그 구글링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다닐 때는 챗GPT가 그렇게 막 많이 사람들이 쓰지는 않아서 챗GPT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컨너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1학년 때. 그럼 가장 그러면은- 스트러글 했고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막
어떻게 보면 헌법,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갖다 다 외운다고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많이 외우는 것도 많이 필요했던가요? 외우는 거는 1도 없었고요. 오. 그 헌법에 쓰여진 그런 조항들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석에 네네. 대해서 그 해석에 대해서 분쟁을 일어날 때 government agency들이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럼 예를 들면 미국 헌법 constitution 같은 경우에 이제 necessary and proper clause가 있는데요. 그럼 이 necessary and proper 이 문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government agency들이 어떤 파워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케이스들도 수없이 많아가지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왔었을 때 솔직히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이게 로스쿨의 디테일을 알아보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왜 이걸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냐면, 맨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논리적인 글쓰기를 하고 말을 잘하려고 하고 생각의 깊이를 하려고 하면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책을 많이 읽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좀 안 된,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 좀 많이 쉽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챗GPT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자, 그럼 여기서 리딩을 갖다 접근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정말 리딩 헤비의 극을 보여주는 전공이 뭘까? 라고 했더니 이제 로스쿨인 거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로스쿨을 다니는 두 선생님이 그럼 1년 동안 이렇게 막 공부를 할 때 정말 리딩이 정말 많던가요? 네, 이제 첫 학기를 끝낸 이제 경험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에서 읽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많았던 아마 학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대학교 때보다도 많이 읽었던 거예요?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매 수업마다 읽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고 또 그 수업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도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거의 한 100장씩 저는 읽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리딩 태어나서 정말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읽었다? 그러면 이제 진쌤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진쌤 어떠셨어요? 네, 저도 해네쌤하고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많이 읽다가 너무 오버워밍해서 나중에는 조금 약간 인터넷에 좀 약간 뭐 해석본? 좀 약간 축약된 그렇게 좀 네, 뭐 제가 레커멘드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쉽게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읽을 게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던 게 이 로스쿨 다니시는 이 두 분이 이렇게 많은 리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도 분명히 리딩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도 로스쿨 갔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리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리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뭐 챗GPT 요즘에는 아무래도 쇼츠도 그렇고 학생들이 리딩 읽는 걸 되게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거에 대해서 리딩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막 너무 그냥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내용 말고 어떻게 하면 크리티컬 리딩 스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팁을 좀 학년별로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두 분은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해봐야죠. 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한 리딩을 하는 걸 막 그냥 너무 막 책을 많이 읽거나 이런 너무 보편적인 얘기 말고 좀 이렇게 읽어서 크리티컬 리딩을 갖다 늘리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는 콘텐츠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제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좀 너무 좀 광범위하고 다양한 책들을 읽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시기인 6학년 때부터 하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를 많이 읽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데믹으로 약간 대학까지 좀 치우치게 되는 이때는 적어도 6학년 때는 이렇게 읽어라 라는 걸 갖다 가이드를 주신다는 거죠.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해나쌤부터 할 거예요? 진쌤부터 할 거예요? 네, 저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비리그나 좋은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좀 눈여겨서 본다고 하면 6학년 때부터는 좀 각 잡고 책을 읽어라. 그럼 읽을 땐 이렇게 읽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6학년 때부터 한번 가이드를 한번 좀 줘보시겠어요? 6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까?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UCLA는 잉글리시 메이저들은 우리 스텝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끌어주고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UCLA는 UCLA끼리 끌어주고 IB면 IB 무슨 조지타운이면 조지타운. UCLA도 이렇게 끌어주는 문화가 좀 있나요? UCLA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너도 UCLA야?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막 소속감을 느끼고 이런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편입해서 와요. UCLA는 특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그래서 약간 4년 동안 계속 UCLA를 다니는 학생보다는 트랜스퍼 스튜던트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덜 그런 거였어요. 의대, 스템, 그리고 뭐 치대 이렇게 좀 유명 전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선생님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전공을 잡고 가지려고 솔직히 제가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정감을 위한 그 갈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정된 커리어 파스과 약간 보장된 어떤 행복, 보장된 어떤 그 삶의 환경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막 의대를 가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또는 그 치대나 뭐 스템 쪽으로 가면 뭐 job stability든지 앞으로 약간 이런 기본적인 그런 stability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 싶어서 그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